유전병인 게 있고요. 산소병인 게 있어요. 유전병하고 산소병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유전보다 앞서는 게 산소예요. 산소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집은 대부분이 관에 잡목의 뿌리가 다 유골에 파고드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아까 감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요바람이 안 불게 하려면 방법이 있겠죠. 이제 납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빻는 거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납골당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유골이 잘 속도가 맞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다 똑같이 넣어놔도 어느 한만 거기에 막 벌레가 생기고 막 뭐 물이 생기고 막 구데기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 자손의 피부로 갑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가도 못 고칠 정도의 습발진 또는 뭐 아토피 엄청 심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납골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또는 묘가 습한 데 있어도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다 빼서 납골했대. 그러면 거기는 가서 그거 열어봐야 돼. 그게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도 막 내 온몸을 벌레가 막 파고든다 생각해봐. 못 살죠. 그러듯이 그 망자도 각혼이라 그래서 사람은 삼혼이 있어요. 죽는 게 아니고 삼혼이에요. 삼혼. 생혼, 영혼, 각혼. 근데 각혼에 문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손한테 직계 자손이든 그 밑에 때 자손이든 바로 자손한테 그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습하지 않게 그건 하고 하지만 망자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그 망자에 대해서 혼이라도 넋이라도 왜 그렇게 되면 그 망자가 천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 죽을 때 되면은 다 남의 탓을 하고 가는 건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억울하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저승집까지 잃어버리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저승집이라고 모셔놨지만 원래대로 따지면 노숙자가 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묘 문화가 산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고 그 기운 어디 받을 데도 없고 다 빼고 그래서 함에 넣어서 이렇게 다 우리 양념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조상님의 저승집이 없이 노숙자처럼 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인데 하물며 거기에 유골까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거를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을 통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집안을 이렇게 보면요. 유전병인 게 있고요. 산소병인 게 있어요. 유전병하고 산소병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살면서 이사를 몇 번 하죠. 산소 한 번 쓰면은 웬만하면 바꿉니까? 안 바꾸니까? 안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전보다 앞서는 게 산소예요. 산소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산소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 자리가 문제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이 집안은 대대로 고혈압에다가 뇌출혈에다가 뇌경색에다가 막 이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집의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장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집은 대부분이 거의가 다 관에 잡목의 뿌리가 다 유골에 파고드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 온몸을 실로 다 감거나 끈으로 다 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잡목의 뿌리처럼. 그러면 피가 통할까 안 통할까? 그러니까 뇌혈관, 혈관 질환이 오는 거예요. 잡목이 그 유골을 다 감싸고 두면 뇌혈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게 다 그 잡목한테는 그게 인성분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장이 됐든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는 나무관보다 나무관은 다 파고듭니다. 100%예요. 10,000%예요. 근데 어렵죠. 그런 게 요즘에는 옛날 전통 장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관보다 이게 숨을 쉬면서 항아리 같이 숨을 쉬면서 잡목이 파고들지 않게 뭔가 조치를 해서 수목장을 하거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목이 파고들어요. 그러면은 그 자손이 그 다 혈행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망자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망자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자손한테 표시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승집이라는 거, 조상님의 저승집이라는 거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든 또는 윗대 조상의 업보가 있든 죄가 있든 뭐가 있든 살아생전에 요만한 과업이기 때문에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장이라는 게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같은 무당들이 이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가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무녀들이 그래서 그렇게를 못하니까 혼이라도 넋이라도 천도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천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산을 만지고 저기 할 때 마지막에 하고 나서라도 꼭 천도를 해드려야 되고 아니면 하기 전에 해드려도 괜찮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또 이제 자리값이라고 합니다. 아까 감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요바람이 안 불게 하려면 방법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공갈묘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산주한테 그동안 여기서 이러한 망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자손들이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산신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성이 얼마가 됐든 넣고 묻어야 돼요. 묻고 공갈묘가 아니다. 그러면 자리값을 준 게 되잖아. 값을 치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바람이 들 들어오지. 그래서 그 자리값이라는 걸 꼭 치러야 돼요. 근데 이런 자리값을 주지 않았다던가 또는 누워 계셨던 자리에 흙을 이렇게 해서 옆에다 같이 옮겨드리지 않다던가 하면 혈몸살이 난다던가 자리값을 안 받아서 이 자리가 그냥 가묘로 있으면은 산신할아버지는 바람이 불죠. 그러면 거길 뭔가를 막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죽은 개새끼라도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문이 같이 다 따라서 들어와요. 그리고 산소의 봉분이라는 게 인간의 머리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지부로 따지면 지붕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그 자손도 못 살아요. 그래서 산소 봉분은 함부로 파묘해서 허무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도 정말로 예의를 갖추고 성심껏 해야 되고 그래서 때 한 번 입힐 때도 삽자를 한 번 잘못 휘두르면 안 돼요. 자손한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울림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 누워 계시다가 엄청 놀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집이라고 해서 이승집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같은 걸로.